네, 오늘 장 마감 20분 남겨둔 상황에서 시장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코스닥이 1.9% 가깝게 내리고 있고요. 코스피는 1.2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종목별로 정리도 그리고 시장별 정리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박정식 대표, 유창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고 또 그리고 시장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수화학인데요.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온 이후로 그러니까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나온 이후로 또 최근에 화학주들의 분위기가 좋아진 이후로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탈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두 분이라면 이수화학에 대해서 어떤 것을 키워드로 보실 건지 OX로 의견 한번 주시죠. OX 나뉘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화학이 왜 최근에 계속 인기 검색 상위에 오르내리는지 또 주가에 있어서 재시동을 건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엔 배터리죠. 배터리. 네,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네. 어떤 기대감이 보여지는 것이고 실적은 아직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수화학은 그래도 안정적인 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배터리 시장에 좀 한 축을 차지한다라면 충분히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많이 올라왔었고 또 조정이 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약간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쌍봉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LG 에너솔루션 중심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2주 정도 흐름을 보면 2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차익세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거라면 당연히 보수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게 많이 반영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성장 모멘텀을 본다라면 아직은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다. 반면에 박정식 대표는 X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 10월 30일 날 급등력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종가 베팅해도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2만 5천 원대에서 3만 2천 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오고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전 고점 3만 4천 원 자리를 못 넘고 3만 2천 원 정도 자리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대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격 권역에서 2만 9천 원 자리를 강력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시세가 새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세는 좀 따라 들어갈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존재하는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굳이 공격적으로 따라잡을 필요 없이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거치면 한 2만 6천 원 이하로 좀 분할로 2만 4천 원대까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이제 상용화 시점을 이제 2027년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수화학 대표가 이제 언급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데모 설비 연산 20톤 규모로 이제 설계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 파워 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이런 황화 리튬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은 하지만 그게 상당히 이제 미미한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하려면 한 2027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은 순자산 가치가 한 대략 3천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한 7,70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주들은 한 10배 이상 부각을 받는 반면 지금 이 회사는 실적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2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화학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 LG전자를 볼게요. 외국인의 매수는 연일 그래도 들어와주고 있는데 기관 쪽의 매도 속의 온도 결국 하락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VS,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라는 우호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보도록 하죠.
OX 나뉘어졌어요. 지금 시장 안에서 약간 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외국인 기관이 대형주 살 때 배터리 아니면 반도체 딱 이분화되는 극명화로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의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LG전자가 이제 올라온 이유를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올라온 것은 이제 그 전장 VS 부품, 쪽. 네, 예. 그쪽에 대한 어떤 뭐 수주 잔고가 뭐 15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올라왔고 또 수익성도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엄청 적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주 잔고라는 것은 이제 라인을 깔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폭발적으로 막 매출을 잡히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그 재고 자산이 1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LG전자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구재가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지금 월드컵 이제 막 개막했는데 월드컵 특수 있었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고요. 즉 가전제품이라는 게 이제 한번 교체를 하고 나면 코로나 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험하게 써도 5년 이상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분간은 좀 이 시장이 좀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쪽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조금 이제 냉정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딱 기준선이에요. 88,000원, 뭐 9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라면 다시 한번 전저점을 확인하러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해봐야 된다. 반대로 또 박종수 대표님의 LG전자의 경우에는 오래 주셨어요. 네, 바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이요? 네, 이번에 9월 30날 찍은 77,000원 정도 자리가 바닥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실적을 조금 보면 네. 과거에 한 대략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정도 찍었을 때는 주가의 바닥은 4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이 4조 원대를 육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연간 영업이익이. 그렇다라는 것은 전 2018년 대비 영업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으니 주가도 바닥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7,000원 정도 자리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바닥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뭐 시장의 일정 부분 반등력으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왔지만 역시 시장이 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형주라서 밀리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번에 3분기 재고 자산이 전년 동기보다 12.5% 정도 증가해서 뭐 판매량이 감소한다 어쩐다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캐파적으로 회사가 커진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조정에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7,000원 이하로 8만 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가신다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12만 원 이상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10월에 보여줬던 그 바닥권이 어느 정도 저점인 것 같다. 저점을 확인한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LG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지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유제약이에요. 오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9%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보합까지 내려왔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또 탈모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진정된 상황이잖아요. 네. 요 가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유유제약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뷰로 보고 계십니까? 의견 주시죠. 오늘 뭐 두 분은 다양한 의견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 점은 좋습니다. 탈모라는 게 붙으면은 뭐 시장이 항상 반응은 해줘요. 네. 왜 유유제약도 오늘 그래서 올랐잖아요. 네. 그쵸. 모든 남자의 고민이죠. 뭐 여자분들도. 그 요즘엔 여성분들도 네, 그렇죠. 많이 네.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참 이거를 잡는다 그러면은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탈모를 진정시켜주는 것이지 민머리가 다시 풍성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매출 실적면에서 좀 더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은 좀 판매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은 이게 정식 허가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실적에 답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주가 수준만 본다라면
뭐 올해뿐이 아니라 이미 그 2021년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다운 반등 전혀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반면에 박정수 대표님 원래 이런 이슈 잘 안 접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유제약은 네, 뭐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다면 접근을 안 했겠죠. 네. 그대로 다 밀릴 테니까. 근데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시세가 강하게 안 나왔고 오늘 나온 시세도 거의 다 밀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탈모 신약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게 이제 매출과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리죠. 이번에 뭐 2026년에 그러니까 임상을 2024년부터 돌입을 해서 2026년에 탈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유유제약도 마찬가지로 순자산 가치가 1,256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장부상 자산 가치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꺾이고 있는 것이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6,080원 정도 자리가 이탈되지 않고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한다면 이 지금과 같은 이슈와 수급력으로 단기적인 시세를 또 한 번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6,08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상승력 나오면 6,700원 정도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 이제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안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수 체결을 걸어볼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마감의 산다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시면 턴어라운드라는 키워드 유창희 대표님이 골라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는 연매출 1조를 재탈환하고 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HSD 엔진과 일진전기를 갖고 오셨는데 HSD 엔진은 그 태조이박원 때 조선 기자재들 상승했을 네. 때 태광과 함께 또 많이 올랐던 종목 아닙니까? 뭐 많이 오른 것도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까 그때 뭐 다른 종목보다 진짜 엄청 올랐었는데 네. HSD 엔진은 오르다가 좀 말았었죠. 그리고 다시 지금 이제 그 허리 라인 정도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엔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2020년 4분기 이후에 첫 흑자를 냈는데 선박 시장은 계속해서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친환경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 연료를 사용하는 듀얼 엔진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이거 이제 LNG선 위주로 해서 수주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LNG선은 거의 뭐 한 8, 90%가 이중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일반 상선에서도 듀얼 엔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선도 한 5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주가 이쪽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한 9%대로 좀 높아질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실적 발표했을 때 11월 16일에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 올해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딱 그 매물 상단의 그 저항선, 그러니까 그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저항선인데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면 다시 기존의 주가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고 저는 그러면 9,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목표치를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난 11월 16일에 상승했었던 그 시작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SD 엔진 지금 허리 부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매수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9,000원, 손절가 7,000원이고요. 박정수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네, 일진전기입니다. 네,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부진도 하고 또 실적을 네. 좀 긍정적으로 내는 기업도 많이 좀 줄었지만 그래도 일진전기는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8년도 매출액이 7,300억 그리고 2019년에는 6,600억이었는데
어느덧 이번 2022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1조 원 이상 돌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저는 원자재, 전기동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가가 상승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수요가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 즉 전력 시스템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전선 쪽에서는 크게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지는 못했는데 이 전력 시스템 쪽으로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오기 시작해서 2019년부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되는 추세에 놓여져 있고 최근에 뭐 사우디 뭐 네옴시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뭐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제 수도 이전 이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자산 가치 3,300억 대비 시가총액 1,800억대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이슈력도 있다 보니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5,1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7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는 짧게 5,9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까지 봤습니다. 이번엔 수급 볼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좀 제일 많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 오늘 어떤 것부터 수급을 체크해 볼까요, 정혜 대표님? 네, 일단 뭐 기간 수급을 좀 보신다 그러면 네. 크래프톤을 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크래프톤, NC소프트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또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또 지스타에서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관들이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노르웨이 그 K2 전차 수출 소식도 있고요. 또 그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그 고속철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뭐 저는 계속해서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K 방산, 뭐 인프라 투자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도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뭐 최근에 이렇다 할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수출 뭐 불닭볶음면 뭐 수출 증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고 또 제품 가격이 한 3번, 한 2차례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반기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뭐 환율도 좀 안정화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매수세를 유입시켰다 보고 있고요. 반면에 LG 에너솔루션하고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요. 네. 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네, 외국인은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의 지금 매수력이 몰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크래프톤, 기아자동차의 매도력이 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유입시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 기대와 그리고 최근 낙폭 과대 전망에 따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이 CBDC 2차 산업에서 온라인 지급 결제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소식, 거기다가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진출 소식이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외인의 매수력을 끌어들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4분기 적자 전환 전망과 그리고 내년 서버용 디램 부진 전망 등의 매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단기 상승을 만들었는데 이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기대감이 나타났는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떠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매도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감동 쇼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1.04% 하락, 코스닥은 1.85% 급락 보여주며 718.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동 쇼가 함께하셨습니다.